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믿어온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는 채소라면 무엇이든 몸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다 같은 친구는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뼈와 신장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칼슘을 빼앗고 결석을 만들며 혈당을 급격히 올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채소는 위장에서 조용히 염증을 키우며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건강에 좋다고만 믿어온 채소들 가운데도 이런 숨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든 채소가 적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피부에 콜라겐을 지켜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채소와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채소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험한 채소 1위는 거의 모든 가정집에 있고 아마 이번 주에도 드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꼭 먹어야 할 채소 1위는 일부 보충제보다 더 빠르게 콜라겐을 회복시키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마트에서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는 채소는 무엇인가요? 혹시 어떤 채소를 먹고 나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고 개인적인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채소 4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채소가 다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조심해야 할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위험한 채소 4번째로 꼽히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는데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믿고 드시곤 합니다. 실제로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비트는 모든 채소 중에서도 옥살산 함량이 특히 높은 편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날카로운 수산칼슘 결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성분이 쉽게 배출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져 노폐물이 잘 쌓이게 됩니다. 작은 양이라도 반복되면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살산은 우리가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한 칼슘의 흡수 자체를 방해합니다. 결국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절 위험은 커지며 근육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섭취했을 때 소변 속 옥살산 수치가 40% 이상 높아져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비트는 겉보기에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뼈와 신장을 무겁게 하는 숨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혈압에 좋은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옥살산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아루굴라나 샐러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채소 모두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돕지만 옥살산 함량은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비트를 대신해 이런 채소를 올려보신다면 훨씬 가볍고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위험한 채소 3번째 초록피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비트가 신장과 뼈 건강에 부담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채소가 조용히 몸속 염증을 키우고 근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초록피망입니다. 초록피망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채소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렉틴은 원래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
사람에게는 특히 장과 관절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고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성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렉틴은 장의 점막에 달라붙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미 오랜 시간 몸속에서 염증이 쌓여온 것입니다. 물론 초록 피망에도 항산화 성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붉은 피망이나 노란 피망에 비해 영양 밀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록 피망을 먹은 뒤 더부룩함이나 관절의 뻣뻣함을 자주 느끼셨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탁 위 작은 선택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완전히 익은 붉은 피망을 추천드립니다. 붉은 피망은 더 달콤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며 렉틴 함량이 낮아 어르신들에게 안전합니다. 애호박 또한 소화에 부담이 적고 관절 건강을 돕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교체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위험 채소인 토마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초록 피망이 장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드시는 채소 가운데 또 하나가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선명한 색과 상큼한 맛 덕분에 샐러드와 소스에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토는 가지과 채소에 속해 있고 그 속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원래 식물이 해충을 막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인데 사람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염증을 더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장점막을 자극해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절이 붓거나 아침에 뻣뻣함이 심해지고 활동 후에도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 근육 수축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나 균형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노년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토마토에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토마토를 먹은 뒤 관절이 더 아프거나 몸이 무거워진 경험이 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도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근이나 호박, 시금치처럼 비가지과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염증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가 거의 없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토마토를 꼭 즐기고 싶다면 소량으로 제한하고 올리브유나 지방이 풍부한 생선과 함께 드시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한편으로는 유익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조용히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위험성이 큰 첫 번째 채소 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토마토가 어떤 분들에게는 관절과 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익숙하고 우리 식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채소가 사실은 60세 이후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따뜻한 위로를 주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명절에 먹는 으깬 감자나 바삭한 감자튀김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감자는 조용히 혈당을 급격히 올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흰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채소로 중간 크기의 구운 감자 하나가 탄산음료 한 캔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혈당이 치솟으면 췌장은 과로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감자를 자주 먹는 사람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감자는 가지과 채소라 솔라닌 같은 알칼로이드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관절이나 염증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뿌리 채소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나 당근, 파스닙 같은 채소를 구워 먹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꼭 감자를 드시고 싶다면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아서 드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추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채소 4가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반대로 꼭 매일 먹어야 하는 채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앞에서 감자가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채소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오랫동안 억지로 먹어야 하는 채소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채소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브로콜리는 피부와 뼈, 혈관과 뇌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보호막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비밀은 풍부한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 관절의 쿠션, 뼈의 강도와 근육 회복력을 지탱하는 접착제 같은 단백질입니다. 브로콜리 한 컵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어 콜라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켜 골절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 노화로 약해지는 뼈와 관절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잘랐을 때 생성되는 설포라판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설포라판이 관절염 환자의 연골 손상을 늦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래 삶지 말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시면 비타민 C와 설포라판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더하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곁들이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브로콜리는 억지로 먹는 채소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보호 채소 K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브로콜리가 피부와 관절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못지않게 우리 몸에 깊은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은 한때 샐러드 장식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슈퍼푸드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강력한 채소입니다. 케일이 특별한 이유는 풍부한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먼저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생 케일 한 컵에는 하루 필요량의 대부분을 채울 만큼 충분한 비타민 C가 들어있어 피부와 힘줄 연골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지요. 비타민 K 역시 케일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생 케일 한 컵에는 하루 필요량의 몇 배에 달하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잡아 두어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골절 하나가 삶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일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몸속 깊은 곳에서 산화 손상을 줄이고 피부와 눈을 지켜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케일 같은 잎채소를 자주 먹는 분들이 노화 속도가 느리고 피부 수분이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즉, 케일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채소가 아니라 노화로 약해지는 뼈와 관절 피부를 동시에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케일을 더한다면 그 작은 선택이 몸을 훨씬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무심히 지나치지만 사실은 꼭 먹어야 할 채소 오크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케일이 뼈와 관절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시장이나 마트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또 다른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미끈거리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크라를 자르면 나오는 점액질은 단순한 끈적임이 아니라 뮤실리즈라는 성분으로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 주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약해지기 쉬운데 오크라는 그 장을 보호해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점액질은 관절과 연골에 수분을 공급해 뻣뻣함과 마찰을 줄여줍니다. 마치 내부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크라를 꾸준히 먹으면 관절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일상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 역시 풍부해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전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구에서도 오크라 추출물이 결합 조직을 보호하고 관절 손상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오크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화로 인한 콜라겐 손실을 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처럼 오크라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노년층에게 과소평가된 진정한 건강 채소입니다. 관절과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고 혈당과 뼈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든든한 조력자이지요. 혹시 마트에서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제는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몸은 분명히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꼭 먹어야 할 채소. 첫 번째 당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오크라가 관절과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과소평가된 채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기 쉬운 식품입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 속 주황빛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고 관절을 감싸주며 혈관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콜라겐 섬유가 약해져 피부가 얇아지고 관절이 쉽게 손상되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당근은 이런 문제를 막아주는 안정적인 공급원입니다. 또한 당근에는 비타민 C도 들어있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3중나선 구조를 안정화시켜 피부와 뼈 인대가 단단히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함께 작용하면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는 힘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여기에 루테인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콜라겐을 보호해 주름과 관절 뻣뻣함 같은 노화 신호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베타카로틴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피부 노화가 늦고 관절 건강이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를 그대로 얻을 수 있고
살짝 찌거나 구우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져 비타민 A로 잘 전환됩니다. 올리브유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는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당근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당근이 얼마나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콜라겐 지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60세 이후에는 채소라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채소가 다 같은 친구는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조용히 신장을 무겁게 하고 어떤 채소는 관절과 신경을 자극하며 또 어떤 채소는 혈당을 탄산음료처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채소들은 피부와 뼈를 보호하고 콜라겐을 회복시키며 우리 몸의 움직임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먼저 피해야 할 4가지 채소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비트는 혈압에는 좋지만 옥살산 함량이 너무 높아 신장 결석과 골다공증 위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초록 피망은 렉틴 때문에 장벽을 약하게 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솔라닌 성분이 관절과 신경에 부담을 주어 어떤 분들에게는 통증과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접시에 올려야 할 4가지 채소가 있었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K 설포라판으로 콜라겐을 만들고 지켜주며 관절과 혈관을 보호했습니다. 케일은 뼈와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늦추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크라는 점액질로 장과 관절을 촉촉하게 하고 비타민 C와 케르세틴으로 콜라겐 손실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C로 피부와 관절을 회복시키고 눈과 혈관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채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혹시 평소 자주 드시던 채소가 위험 목록에 있었나요? 아니면 무심히 지나치던 채소가 사실은 꼭 필요한 동반자였나요? 작은 선택이지만 이런 차이가 몸을 약하게도 하고 반대로 더 튼튼하게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가운데 특히 마음에 남는 채소 하나를 이번 주 식탁에 꼭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몸은 분명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평소 자주 드시는 채소는 무엇인지, 또 어떤 채소를 먹고 나면 몸이 더 무겁거나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셨는지,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작은 조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삶의 힘과 움직임 독립성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채소가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채소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정보를 나누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